의원님도 이제 공무원 숫자 늘려야 된다. 그 근거로 드신 통계가 이제 OECD 통계였습니다. OECD에서는 공무원이 21%인데 우리나라가 7.6%밖에 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정말로 많이 늘려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언론사 팩트체크도 보면 그게 틀리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6%라는 것에서는 그 공기관 그리고 또 민간에 위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즉 OECD 통계와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의 그 기준이 다른데 그걸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틀린 사실에 근거해서 공무원 숫자를 얼마 더 늘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고 계신데요. 그 부분 어떻게 좀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제가 팩트체크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팩트체크에 둘 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그 팩트체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립학교 교원들 문제인데요. 선진국들은 교육은 다 공공화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립학교 교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포함하느냐. 그것이 큰 어떤 변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 것과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공기관이라든지 또는 그 민간 위탁들은 전부 OECD 거기에서 보면 전부 공무원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제가 이렇게 파악한 그런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여러 가지 경제에 있어서 네. 기업가에 대해서는 신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이제 공무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고용 절벽, 그 다음에 수출 절벽, 그리고 지금 투자 절벽 이런 상황이 정부 주도로 경제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면은 우리 안 후보님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성장 그리고 극단적인 격차 이런 현실은 지금 안 후보님 말씀한 것처럼 그동안의 새누리당 정권 10년 동안에 민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정경련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또 지원해주고 이렇게 맡겼는데 고용이 창출됐습니까? 성장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0년 만에 지금 고용 절벽에다가 투자 40년 만에 최저고 또 소비도 안 되고 막다른 골목이 왔다 이겁니다. 이럴 때에 정부가 경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 부분들을 선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 재벌 특혜로 성장했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바꿔서 민간 주도 그리고 또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육성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무부님께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물어본 이유가 우리는 특히 기업과 기업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심상정 후보께서 19초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살려가야 된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데 전 국민의 봉급쟁이 2천만 중에 1,000만이 200만 원도 못 받는데 어디 시장 가서 물건 살 여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강력한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를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다 지나간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다음은 홍준표 후보. 네. 저희들이 집권하면 담배세를 인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세도 절반으로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서민들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홍 후보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 토론의 룰은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또한 이제 우리 홍 후보님이 너무 악선동을 하셔서 제가 오늘
토론에 임하려고 합니다. 담배세 인하 이야기하시기 전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담배세 누가 인상했습니까? 그 당에서 인상했잖아요. 원래 담배세 인상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데 담배 소비는 줄지 않고 세수만 느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꼼수 증세를 했어요. 법인세는 깎아주고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대기업들 기득권 세력들 곳간 채워줬단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감세 얘기 자격이 됩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냐 안 하냐 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그 신부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선 지금. 그런 그래, 우선 동의하십니까? 선거 때 되니까 그 선거 집권했을 때는 서민 주머니 털려고 인상해놓고 이제 선거 때 되니까 표 얻으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담배세 인상분을 가지고 어린이 병원비 100% 무상으로 하고 또 각종 암 치료를 100%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자 이렇게 이미 제안한 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류세는? 유류세는 절반으로 인하하자고 했습니다. 그 유류세는 이미 저소득층에게 그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더 필요하다면 그건 보조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하는 안 하고요. 미세먼지 해결해야 된다고 할 때는 또 미세먼지 정책 내시다가 이 미세먼지 정책의 핵심이 뭡니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서민들 표 얻는다고는 또 지금 유류세 인하해서 또 유류 소비 확대한다. 이런 이 포퓰리즘 공약은 이제 그만 내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그래 베베 꼬여가지고. 베베 꼬인 게 아니라 그 당에서 다 해놓은 일이 아닙니까? 또 묻겠습니다. 제사 이동통신을 설립해서 저희들은 통신비를 한 40%까지 인하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신비 인하는 저희 정의당이 일찍부터 가장 강력한 민생 정책으로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참고하시죠. 그럼 제사 이동통신은 설립하는 건 동의하십니까?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예?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정경련 해체를 주장을 하시던데 저는 정경련 해체가 이게 정경련이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인데 임의단체가 이게 정부에서 관여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정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에서 호남 향후에 해병 전후에도 해체하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율로 맡겨줘야 됩니다. 또 비정규직이 왜 늘어나는가? 이건 이제 자꾸 정규직을 보호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규직 해고 제한을 하니까 노동의 유연성이 없으니까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얹혀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노조와 또 한 파트너가 돼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저는 알기에는 이게 비정규직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줘야 돼요. 쉽게 해고가 가능하고 그래야지 비정규직 채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정치계의 금기사항인 그런 노조에 얹혀서 정치하는 행태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 길게 하셨고요. 자, 마지막 순서 문재인 후보죠. 자, 심상정 후보와 1대1 자유토론 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홍 후보가 노동 유연성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가 노동 유연성이 없는 나라입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합니다. 비정규직 규모가 제일 높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또 중대 재해는 불패의 1위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 이 통계를 낸 이후에 불패의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고도 홍 후보는 도대체 귀를 막고 또 눈을 막고 사는 분 같아요. 해고도 쉬운 편에 속하고 노동자들 근속 연수도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편에 속하죠.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철수 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 언론에 팩트 체크가 있었다.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그 팩트 체크에 의하면 OECD
통계도 전부 공공기관이 포함된 통계여서 기준은 똑같은데 다만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교사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우리 공공부문 비율은 10% 조금 남짓이어서 OECD 평균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진다. 그거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대체로 그럴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우리 쪽에 성장 방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줄곧 주장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 또는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또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이 다 성장 방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는 어떤 전통적인 성장 그 개념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저성장 시대에 복지가 곧 성장이고 내수 진작이 중소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돈이 돌도록 하고 그것이 소득이 되고 그것이 또 세금으로 연결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돈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게 충분하고요. 그러나 저는 우리 심상정 후보님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대체로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저보다 더 이상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진보적인 그런 정책을 주장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소요 재원을 연간 110조 그 가운데 정세만 연간 70조 이것은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규모지 않습니까?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우리 문 후보님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님도 중부담 중복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10년 내에 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지금 OECD 그 기준으로 볼 때 사회복지 비중이 보통 21%입니다. 저희가 지금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내 OECD 평균 수준 또 우리 유승민 후보가 이야기하시는 중부단 중복지로 가려면은 170조 정도를 사회복지에 더 써야 됩니다. 그중에 저희는 세금으로는 70조 또 사회보험으로는 20조까지 포함해서 110조를 쓰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강력한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의지가 없다면은 뭐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하겠다든지 OECD 평균 국가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뜻은 좋은데 뜻이 아니라 그런 그게 목표를 어떻게 실제로 제시했으면 가능하겠냐라는 목표에 맞는 실현 수단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자, 문재인 후보 11초 남았습니다. 우리 동일노동 좀 남아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심 후보님은 기업별이 아니라 산업 내에서 동일임금 동일노동 주장하시는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은 기업 내에 동일임금부터 실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끝내시죠. 자, 지금까지 심상정 후보의 경제 지금 안 후보님 말씀한 것처럼 그동안의 새누리당 정권 10년 동안에 민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정경련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또 지원해주고 이렇게 맡겼는데 고용이 창출됐습니까? 성장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0년 만에 지금 고용 절벽에다가 투자 40년 만에 최저고 또 소비도 안 되고 막다른 골목이 왔다 이겁니다. 이럴 때에 정부가 경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 부분들을 선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 재벌 특혜로 성장했죠. 또 문 후보님도 이제 공무원 숫자 늘려야 된다. 그 근거로 드신 통계가 이제 OECD 통계였습니다. OECD에서는 공무원이 21%인데 우리나라가 7.6%밖에 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정말로 많이 늘려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언론사 팩트체크도 보면 그게 틀리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6%라는 것에서는 공기관 그리고 또 민간에 위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즉 OECD 통계와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의 그 기준이 다른데 그걸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틀린 사실에 근거해서 공무원 숫자를 얼마 더 늘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고 계신데요. 그 부분 어떻게 좀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제가 팩트 체크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팩트 체크에 둘 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그 팩트 체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립학교 교원들 문제인데요. 선진국들은 교육은 다 공공화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립학교 교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숫자를 기업가에 대해서는 신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이제 공무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고용 절벽, 그 다음에 수출 절벽, 그리고 지금 투자 절벽 이런 상황이 정부 주도로 경제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면은 우리 안 후보님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성장 그리고 극단적인 격차 이런 현실을 어떻게 포함하느냐 그것이 큰 어떤 변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 것과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공기관이라든지 또는 그 민간 위탁들은 전부 OECD 거기에서 보면 전부 공무원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제가 이렇게 파악한 그런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여러 가지 경제에 있어서 네.